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노인학과 신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리빙랩 기반 돌봄 로봇 실증 연구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앞서서 성남 고령친화 신협산업혁신센터에서 전반적인 사용성 평가 기업 지원 내용을 말씀드렸고, 또 에트리 박사님께서 전반적인 돌봄 로봇 동향에 대해서 말씀 주셨다면, 저는 해당 개발된 돌봄 로봇을 리빙랩이라는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실증을 할 수 있을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효과성을 살펴볼 수 있는 실제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발표 앞서서 저희 학교 잠깐 간단하게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노인학과는 고령친화 산업과 고령자를 둘러싼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좀 더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에이지 테크 분야에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에 따라서 저희는 디지털 뉴에이징 연구소 산하에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실증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고, 2020년부터 본 실증센터가 운영되었는데, 작년에는 성남과 같이 번역별 고령친화 산업혁신센터로서 지정이 되어서 고령친화 우수 제품에 대한 사용성 평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실시할 때 결과적으로는 결국 인재를 양성해서 해당 인력이 계속적으로 이 산업에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받아서 BK21 고령서비스 테크 융합전공 에이스테크 분야의 혁신 인재를 대학원 과정으로 운영도 하고 있고, 성남과 같이 저희 경희대학교도 고령친화 산업 네트워킹 플랫폼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증은 그렇다면 왜 필요할까요? 물론 다양한 돌봄 로봇이 현재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앞서 박사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실제 그 돌봄 로봇이 정말 현장에서, 정말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잘 진입되고 이용되고 있는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돌봄 로봇이 초기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고령자나 돌봄 환경에서 딱 맞게 정말 적합하게 개발되어 있는 것이 아직 시기상조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고령 소비자나 돌봄 환경에서 그 시장의 입맛에 맞게 이 개발을 해야 되고 개선해야 될지를 살펴보는 것이 결국은 실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최근에 민간에서도 그렇지만 정부 R&D에서도 다양한 리빙랩 기반 실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성남에서도 그러한 성향을 보고 다양한 기업을 위한 실증 연구를 지금껏 열심히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고령 소비자들은 예전에 비해서 좀 더 본인들이 자립적으로 잘 살 수 있게끔, 그리고 단순하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형태가 아니고 나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여가나 즐거움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여러 가지 제한적인 한계로 인해서 사용성 평가나 실증에 대한 경험이 다소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실증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경희대학교도 현재 실증센터를 구축하고 다양한 상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 고령친화 실증센터도 앞서 성남이 지향하는 바와 거의 유사하게 기업가, 사회, 그리고 고령자 분들을 위한 그들의 삶의 질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센터에서는 뒤에서 잠깐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실증을 하기 위해서 공간 중심의 리빙랩을 운영하고 있고, 그 공간을 여러 가지 실증 평가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하여서 정량과 정성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센터 또한 성남처럼 실증 리빙랩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경희대학교 안에 이제 3가지 공간의 리빙랩을 구축하고 있기도 하지만, 경희대학교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이 커뮤니티 리빙랩입니다. 아무래도 학교이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는 리빙랩 공간을 구축하는 데 약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모의 환경으로서 실증뿐 아니라 실제 고령자들이 거주하시는 또는 이용하시는 공간에서 실증을 실시하여서 시장에서의 진입하였을 때의 성공률을 가장 유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실증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환경에서의 커뮤니티 리빙랩을 구축하여서 어떤 제품의 타겟이 와도 해당 타겟 제품군에 맞는 지역 기관의
컨택을 하고 거기서 실증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다양한 유형의 지역사회 협력기관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건강한 노인이라면 좀 더 노인복지관이나 치매안심센터라면 인지기능과 관련된 제품을 할 때 치매안심센터, 좀 더 와상노인이나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이 주요한 소비자라면 주야간 보호센터나 요양시설, 이렇게 각 제품의 주요 소비자 또는 주요 타겟층에 맞춰서 기관과 컨택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에 리크루팅을 하여서 실증을 수행하기도 하고요. 개별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뿐 아니라 서울시 노인복지관 협회 또는 전국 노인복지관 협회 등과 같이 전달 체계를 갖고 있는 다양한 협회 차원에서 협력도 최근에 MOU를 체결하여서 실시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행정복지센터, 옛날로는 동사무소인데 행정복지센터와도 MOU를 곧 체결하여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고 그 지역 주민들의 집단별 특성을 구분해서 어떤 제품이 어떤 집단에게 가장 효과적인가를 살펴보기 위한 협력체계도 함께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희대학교는 이제 서울에 서울 캠퍼스가 있고 용인에 국제 캠퍼스가 있어서 서울과 용인 등 수도권 중심의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도 있지만 전국 기반 다양한 협력체계도 같이 구축하여서 좀 더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을 때 그 지역 기반에서의 뭔가 욕구가 다르다 한다면 그 해당 기관과 컨택을 해서 또 실증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실증했던 사례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경희대학교 안에 있는 리빙랩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커뮤니티 리빙랩을 활용한 돌봄 로봇 실증 사례를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리빙랩을 강조하면서 실증을 진행하다 보니 저희가 실증 평가 장비를 구축할 때도 고려하였던 부분이 정교하고 중요한 장비를 리빙랩 안에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실증을 할 때 해당 장비를 가져가서 그 복지관에서 그 요양시설에서 실증할 수 있게끔 다소 경량의 이동 가능한 장비를 구축하는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여러 장비들을 함께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센터는 디지털 뉴에이징 연구소 산하에서 실증팀으로서 함께 구축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실증을 수행하고 있으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승보조 로봇과 커뮤니케이션 로봇에 대해서 실증 사례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특히 오늘 또 성남에서 저에게 중요한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오늘 올해 첫 번째 포럼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성남과 경희대학교는 현재 국립재활원의 지원을 받아서 돌봄 로봇 구종에 대한 실증과 서비스 모델 개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에서 성남과 함께하고 있는 돌봄 로봇 과제가 함께 있고 또 산자부의 지원을 받아서 2019년부터 해당 과제를 이승보조 로봇 개발하는 과제에 함께 참여하여서 실증을 실시하고 작년부터는 그 이승보조 로봇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고도화된 로봇을 다시 한번 실증하는 과제를 참여하고 있는데 해당 과제의 연구 결과를 오늘 발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자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리빙랩 활용한 실증입니다. 고령순환 제품 및 서비스 실증 절차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고 돌봄 로봇 또한 동일한 절차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양한 기업들과 실증과 관련된 컨설팅 또는 기업이 실증을 의뢰했을 때 다양한 상담을 많이 하는데 물론 기업별로는 타겟군이 정확히 누군지 알고 실증 지표가 어떤 것인지 아는 기업들도 물론 있지만 내가 어떤 게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지표로서 얘기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증을 의뢰받으면 해당 기업과 회의나 상담을 상당히 길게 하는 편인데 그분들이 모르시는 아니면 그분들이 내심 생각하고 있지만 또는 제가 볼 때 이 해당 제품이 어떤 지표로 했을 때 좀 더 유의미한 긍정적인 효과가 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표를 서로 논의하고 도출하기 위한 기업 요구 분석을 상당히 길게 하고요. 그에 따라서 실증 지표를 도출해서 예비 실험과 본 실험을 통해서 실시하고 최종적으로는 실증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이 실증의 그 규모나 대상자 수나 또 연구 모형의 정교화에 따라서 논문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본 센터에서 실증하고 있는 유형은 총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성남에서 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희대학교도 고령친화 우수 제품을 위한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성 평가는 보건산업진흥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의 이용 전후의 변화라기보다는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실험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변화를 살펴보는 효과성 평가는 이제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앞서 보여드렸던 경희대학교 리빙랩이라는 모의 환경에서 실증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경희대학교 리빙랩 안에서 실증을 하게 되면 실제 고령자들이 거주하시거나 이용하시는 기간은 아니지만 다소 통제되어 있는 환경이지만 동작 분석기나 보행 분석기, 좀 더 정교한 데이터로 그분들의 사전 사후의 건강 평가와 그 실제 운동 재활 제품을 하면은 어떤 근육을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좀 더 정교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실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로 나간다면 실제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요양시설에서 한다던가 치매안심센터나 복지관에서 이용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할 때 이 제품을 이용해서 이용 전후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볼 때는 이렇게 마지막 3번째 장기간 실증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은 사실 많은 기업들이 이 3번째 지역사회에서의 실증을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제품의 가장 엔드 유저 또는 고령 소비자를 바로 만날 수 있는 기회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의 이용 환경에서 이 제품을 썼을 때 어떤 불편감이 있는지, 어떤 만족도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요하게 가장 강조해서 살펴보고 있기도 하지만, 또 하다 보면은 또 코앞에서 쓰기도 합니다. 때로는 해당 복지관이나 주야간 보호센터 공간의 문제로 인해서 사전사후 조사는 저희 리빙랩에서 한 다음에 해당 주야간 보호센터에서 이제 그 관련된 제품을 섭취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던가, 아니면 굳이 시설에서 할 필요 없이 그 고령자분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라면 집으로 배송을 해서 집에서 사용하시게끔 한 다음에 조사만 저희 리빙랩이나 특정한 장소에서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특히 최근에 이제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실증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스마트와치를 구매를 했는데, 이 부분으로 예를 들면은 수면 개선 식품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수면 개선 식품을 매일매일 섭취한 다음에 그 섭취하기 전에 비해서 후에 수면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살펴보는 실증을 실시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전과 후를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가장 궁금한 건 그 4주간의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수면의 질이 좋아지는가, 이런 거를 보고 싶을 때 우리가 그분들을 입원하거나 입소할 수는 없으니 스마트와치를 4주간 대여를 해서 매일매일 수면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와치를 통해 측정을 하고 그게 정량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식으로 실증을 실시하기도 해서 저희의 좀 더 생생한 실증 데이터를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돌봄 로봇에 대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프로세스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실증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승보조 로봇입니다. 이승보조 로봇에 대한 돌봄 개념은 앞서 박사님께서 주셨지만 누군가를 옮기는 작업입니다. 영어로 하면 트랜스퍼, 그러니까 되게 영어로 하면 쉬운데 한국말로는 약간 이승이라고 하면 좀 어색한데요. 가장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침대에서 어르신이 거의 거동이 불편해서 내 스스로 몸을 일으켜서 의자나 휠체어로 움직이지 못할 때, 그때 보통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사람이 사람을 들어 올려서 이제 끄집어내거나, 아니면 천장에 있는 리프트를 달아서 리프트에 어르신을 매달고 움직이거나 하는 방식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보여드릴 이승보조 로봇과 같이 다양하게 이제 리프트와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더 로봇 기술이 들어가 있는 로봇을 활용해서 어르신을 이동시키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는 이동형 로봇도 있는데, 이동은 좀 더 약간 거동 가능해서 그분들이 부축을 해서 움직인다면, 이승보조 로봇은 거의 거동이 스스로는 불가능해서 보통은 이제 뭐 이렇게 안아서 들어 올린다거나 아니면 리프트에 끼어서 들어 올린다던가 하는 로봇이 될 거고요. 여기서 스마트 양팔 이승보조 로봇이라고 써 있는 것처럼 이 로봇은
어르신 누워 계시면 봉에서 팔이 두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팔에서 이제 어르신 그 어깨 쪽이랑 종아리 쪽에 팔을 넣고 침대에서 들어 올린 다음에 약간 이렇게 방향을 조절을 해서 이렇게 방향을 조절한 형태로 휠체어에 옮겨서 이동을 시키는 방식으로 보조 로봇을 저희가 이제 다른 개발 회사에서 개발을 하고 경희대학교는 실증을 했었고요. 본 과제는 이제 산자부 지원을 받아서 2019년부터 3년간 개발을 하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고도화된 개발에 대한 실증을 또 수행하고 있는데 작년과 올해 과제 내용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제가 2019년에 3년간 실시했던 과제 중심으로 실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제는 총 3년간 진행이 됐고 첫 번째 연도는 돌봄 로봇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500명의 돌봄 인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는 그 한국 로봇을 개발할 때 그 관련된 경쟁사 해외 제품의 상황이 어떤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일본 제품을 실증을 실시하였고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마지막 연도 2021년도에 한국에서 개발한 로봇을 갖고 실증을 실시했습니다. 본래 실증을 실시할 때는 저희는 실제 요양시설에 가서 이 이승보조 로봇이 그 공간에 맞는가, 왜냐면 또 요양시설의 그 4인실 공간이 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의 규격이나 침대 간의 사이즈 이런 걸 살펴보고자 했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터지면서 외부인이 아예 요양시설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양시설에서 실증하지 못하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앞서 보여드렸던 경희대학교 리빙랩에 보호사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리빙랩 안에서 이 이승보조 로봇을 실제 이용을 하시게끔 했고요. 이 이승보조 로봇이 이제 어르신을 팔로 끼워서 옮기는 작업이니까 누군가가 탑승을 해야 되는데 이 탑승도 원래는 노인분들 스스로, 그러니까 노인분을 탑승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나 이 로봇에 의해서 이동할 때 불편감이 어떤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지만 역시나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고 안전상에서는 문제가 없음을 우리가 미리 확인을 받았지만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낙상 등의 위험상을 고려해서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학생을 섭외를 해서 환자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15명과 환자 역할을 하는 일반 성인 4명을 대상으로 2021년 11월에 진행을 했고요. 경희대학교 리빙랩 안에서 요양보호사 분들을 불러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이승보조 로봇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측정을 하기 위해서 근전도기 센서를 부착한 뒤에 요양보호사가 로봇을 실제 이용하여서 본인이 그 일반 성인을 이동시키는 프로세스를 진행을 한 다음에 사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측정했던 항목은 요 아래와 같은데요. 정량적인 신체 부담을 측정하기 위해서 근전도기를 활용한 측정도 하였고 주관적인 신체 부담, 즉 설문지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운동 강도를 측정하고 이 제품에 대한 사용성 평가 그리고 제품에 대한 이용 의향 등을 물어봤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가 이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 위에 있는 근육 사용량이 근전도기를 활용한 결과인데 한국형 이승 로봇을 사용했을 때 사람이 사람을 드는 매뉴얼이나 일본 로봇을 쓴 사스케보다 적은 근육을 쓰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고 설문조사를 할 때도 사람이 사람을 드는 것보다 내가 이 로봇을 썼을 때 이 로봇이 나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객관적인 지표를 확인하기 위해서 근전도기 같은 측정 장비도 사용했지만 실제로 저희가 다양한 실증을 수행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고령 소비자나 돌봄 인력 등의 그런 소비자들의 이용 의향, 그들의 인식이 그들의 구매나 이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인식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3차 연도에 걸쳐서 물론 다 다른 대상자들이긴 하지만 끊임없이 돌봄 로봇에 대한 또 특히 이승 보조 로봇에 대한 이용 의향을 물어봤을 때 상당히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까지만 해도 그때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로봇으로 인해서 우리 일자리가 대체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아서 실제 돌봄 종사자분들이 로봇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나
불안감을 가지기도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새로운 혁신 기술이 그들의 업무에 도움을 주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용 의향이 바뀌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실제로 이렇게 실증했던 사용성 평가 사례는 현재 국제 아티클에 이제 곧 게재가 될 예정입니다. 이 마지막 슬라이드는 사용성 평가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연도에 돌봄 로봇 수요를 확인하기 위해서 500명을 대상으로 돌봄 종사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냐면 앞서서 그래서 실증을 했고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는데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면 그 돌봄 로봇이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을 우리가 그 드라이브를 걸어야 이 시장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사실 가장 기업들이 궁금해야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요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별도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했을 때 돌봄 로봇에 대한 이용 의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내가 이 로봇을 잘 쓸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 효능감, 일종의 자신감인데 이 효능감이 높고 이 돌봄 로봇이 어르신을 해치거나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낮을수록 돌봄 로봇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인 이용 의향을 많이 보여주는 것 나타났습니다. 사실 지금은 현재 많은 돌봄 로봇이 개선이 되고 있지만 이 2019년만 해도 로봇 자체가 좀 상당히 어려웠어요. 특히 어르신이 바로 접근하거나 이용하시기는 좀 까다롭거나 매뉴얼이 영어로 되어 있거나 굉장히 친절하지 않은 사용법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잘 쓸 수 있을까? 나에게 정말 이게 도움이 될까? 라는 좀 불안감이 좀 높으셨던 반면에 막상 로봇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관련된 사용법을 안내드리니 생각보다 굉장히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효능감이 높아지면서 이용 의향이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커뮤니케이션 로봇입니다. 앞서서 박사님께서도 다양한 소셜 로봇 또는 커뮤니케이션 로봇에 대한 현재 한국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의 기업이 저희에게 컨택을 와서 실제를 함께 실시했었고요. 그 당시 이제 커뮤니케이션 로봇에 대해서 저희가 2021년도에도 한번 연구를 수행했었고 그 당시에 그 로봇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점을 좀 제안을 드렸었고 그 개선을 이제 좀 챗GPT 기술이 나오면서 그 챗GPT 기술까지 포함해서 최근에 기술이 좀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개선된 로봇이 효과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저희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인데요. 2023년 9월에서 11월에 실시를 했었고 해당 로봇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로봇이다 보니까 고령자 분들의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정서 지원 기능을 좀 더 심화시켰고 또 챗GPT를 이용해서 일상생활 관리, 약 복용이나 아니면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관리 기능을 좀 더 추가하면서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우울감이 있고 외로움이 크고 일상생활 관리를 잘 못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했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풀링에서는 독거노인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도 조사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정복지센터에서 좀 더 독거노인의 풀링이 더 많았기 때문에 해당 센터와 협력을 하여서 우리가 독거노인을 섭외를 하고 실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섭외를 한 다음에 저희가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하고 그 중간에 커뮤니케이션 로봇에 대한 설명과 실증을 수행하게끔 했는데 앞서서 보여드렸던 돌봄 로봇은 저희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저희 학교 리빙랩에서 실증까지 하고 사전사후를 다 했다면 이 커뮤니케이션 로봇을 집에서 결국에는 해당 로봇을 설치하고 잘 쓰고 있는지가 관리되고 잘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실증을 한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사전사후를 제가 어르신 집으로 하나하나 방문해서 하기에는 어르신들이 조금 힘드실 수 있으니까 행정복지센터나 저희 학교 리빙랩에 오셔서 사전사후 조사는 하고 로봇은 조사 끝나고 집으로 저희가 배송을 해서 설치한 다음에 실증을 실시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4주 뒤에 다시 그 로봇을 회수하면서 사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사실 새로운 기능이 들어가 있는 로봇이다 보니까 저희가 대상자 수를 늘리기보다는 10명이지만 그분들의 심층적인 인터뷰, 그분들의 그 로봇을 사용한 다음에 그 이용 의향, 구매 의향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사후조사할 때 좀 인터뷰를 주력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측정 항목은 사용성 평가, 기술 수용도, 신체 및 정신 등을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설문조사도 했지만 신체 건강을 할 수 있는 체성분 분석기, 인바디 같은 겁니다. 그거와 SPPB는 노쇠를 측정하는 장비고, 또 정신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같이 활용을 해서 돌봄 로봇을 4주간 이용을 할 때 전후에 그들의 우울감과 같은 정신 건강뿐 아니라 혹시 이런 일상생활 관리를 통해서 신체 건강까지 좋아질 수 있는가를 함께 보기 위해서 사전 설문조사를 비교를 했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전반적인 돌봄 로봇에 대한 기능은 상당히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커뮤니케이션 로봇을 처음에 설명을 하게 되면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막상 쓰면은 어르신들이 별로 이렇게 많이 조작하실 건 없거든요. 그냥 얘가 말 걸면 대답하고 내가 가끔 말 걸기 때문에 내가 생각보다 잘 쓸 수 있겠네? 라고 느끼는 그런 효능감이나 편의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나에게 좀 유용하다라고 느끼는 부분도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용 전후의 변화를 살펴보는 이용 효과성을 보았을 때 모든 지표가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독거노인 10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통계적인 한계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신체 건강도 좋아졌고 또 우울감도 해소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또 이런 일상생활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을 때도 정확한 시간에 약을 복용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등의 긍정적인 일상생활에 습관을 줄 수 있게끔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 외에도 아직까지 신규 기능이 지금 막 개발된 제품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 또한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질적 인터뷰를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다시 회사에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돌봄 로봇과 관련된 실증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다양한 기업들의 최대한 그들의 수요에 맞춰서 좀 더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 긍정적인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까에 포커스를 맞춰서 실증을 많이 하였고 최근에 특히 성남과 함께하고 있는 돌봄 로봇 연구 과제에서는 이렇게 우수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수출했을 때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동남아시아와 같이 돌봄 인력은 부족하지만 해당 제품에 대한 기술력이 아직 우리나라보다는 낮거나 제품 개발이 덜 되어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글로벌 실증을 실시를 하여서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이 외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연구도 함께하고 있고 특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태국과 돌봄 로봇과 관련된 글로벌 실증을 논의해서 작년에 국제 세미나를 한번 개최했었고요. 올해는 본격적인 실증에 대한 협력체를 구축해서 내년과 내후년에는 본 실증을 실시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본 센터에서는 고령친화 실증센터 기반으로 고령친화 산업 생태계 발전에 열심히 기여하고 또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